스페인에 이어서 프랑스에서도 코로나19가 다시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2차 확산이 현실화하자 초강경 조치들이 다시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제부 조시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유럽 곳곳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의 상황을 종합한 건데요. 최근 이들 5개국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평균적으로 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말 이후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이런 증가세는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한 지난 3월과 4월 이후 최대 폭입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를 분석해 보니까요. 영업 중단과 이동 제한 등 강력한 조치들이 풀린 뒤에 관리가 느슨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휴가지와 쇼핑센터, 모임, 직장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자가 나오는 집단 감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당국의 접촉자 추적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스페인과 프랑스가 지금 상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확산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네, 스페인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신규 확진자가 평균 4,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특히 나이트클럽과 사회적 모임이 재확산 주범으로 지목됐습니다. 프랑스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달 들어서 신규 확진자가 매일 2, 3천 명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19일에는 3,700여 명, 20일에는 4,700여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 5월 전국 봉쇄령을 해제한 이후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게 지난 3월 말이었습니다. 한 7천여 명 수준이었는데요. 그 이후 현재까지 신규 확진자가 4천 명을 넘어선 날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최근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러스가 재확산하고 있다면서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우선 수도 파리와 남부 부슈디롱 지방 등 최근 확산세가 거세진 지역들에 대한 경계 등급을 올렸습니다. 기존의 주황색에서 최고 등급인 적색으로 다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무실이나 대중교통에 많은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기업들에 대해 재택근무 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9월부터는 프랑스 모든 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데요. 전체 감염자의 24%가 기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프랑스 질병통제국 발표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이처럼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봉쇄령으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나라를 다시 멈추게 할 수는 없다면서 전국 봉쇄는 부수적인 피해가 상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다른 국가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 이제 유럽이 2차 확산 초기에 진입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의 경우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요. 한 나라의 확산세가 주변 국가들의 방역 관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과 프랑스 상황이 악화하면서 이들 국가를 상대로 한 여행 제한 움직임 등이 잇따르고 있고요. 두 나라뿐 아니라 또 독일과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확진자가 증가하자 각국 정부는 강경책을 다시 꺼내들고 있습니다. 국경 통제와 마스크 의무화, 유흥업소 폐쇄, 모임 제한 등의 조치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 내 고위험국을 다녀온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 강화는 학교와 직장, 사업장 폐쇄 수준의 셧다운까지 가지 않도록 선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의 경우 국경을 닫지 않을 것을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ch glaube nicht, dass wir jetzt einfach, das wollen wir politisch um jeden Preis wirklich vermeiden, die Grenzen wieder schließen, aber das setzt auch voraus, dass wir koordiniert agieren. Wenn der eine gar nichts täte, was ja in Frankreich nicht der Fall ist, ich sage nur mit anderen europäischen Ländern, dann ist das schwierig.
예, 이렇게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모양새에 이제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백신 관련 소식도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3상 임상 시험이 곧 시작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이 다음 달 3상 임상 시험에 착수하는데요. 예. 최대 6만 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미국과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 걸쳐서 180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존슨앤존슨 대변인은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서 시험이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백신 또는 플라시보, 즉 가짜 약을 투여한 뒤 비교 분석해서 백신의 효험과 안전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번 시험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3상 시험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나란히 3상에 착수한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화이자의 임상 시험 참가자는 각각 3만여 명으로 존슨앤존슨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30개의 백신 후보 물질이 임상 시험 단계에 있는데요. 존슨앤존슨의 3상 시험 가세로 앞으로 백신 개발 전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